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이제 거치지 않을 수 없는 곳이 이제 공항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표현들 이제 이런 거 굉장히 많이들 관심 갖고 보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공항에서 영어를 못하면은 좀 이제 이렇게 불리하거나 이렇게 좀 난처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공항에서 이렇게 떠나는 이제 그 과정에서 체크인 데스크 그다음에 체크인 데스크에서 굉장히 다양한 대화가 나오거든요. 뭐 경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체크인 데스크 가게 되면 보딩 패스만 받는 게 아니라 저것도 이제 하죠. 그 가방도 맡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렇게 출발이 지연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방송 안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어떤 내용들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체크인 데스크에 이제 우리가 먼저 가야겠죠. 근데 이제 가끔 보게 되면 체크인 데스크가 어디로 이제 가야 될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간단하게 Where's the check-in desk?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체크인 데스크가 어딥니까? 그냥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항공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나의 체크인 데스크가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Where's the 땡땡땡 check-in desk? 만약에 여러분들이 델타 항공을 탔어요. 그러면 Where's the Delta check-in desk?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웨스트젯을 탔어요. Where's the WestJet check-in desk? 만약에 여러분이 코리아나를 탔어요. Where's the Koreana check-in desk?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이제 그 티켓 그냥 하나 출력해갖고 그냥 그거 가서 보여주면서 체크인 데스크 이렇게만 말해도 안내원이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체크인 데스크라는 표현 하나만 알아도 그냥 티켓만 딱 가지고 가서 체크인 데스크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어디 뭐 A로 가라, B로 가라, C로 가라 이 정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니까는요. 자, 다음에 체크인 데스크에 가게 되면은 무조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물어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Can I have your ticket? 뭐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티켓을 주세요라고 하든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그 destination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destination이라고 하게 되면 목적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What is your destination? 이렇게 하게 되면 목적지가 어딥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ere is your destination? 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보통 이제 목적지가 뭐냐 그래서 What is your destination? 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뭐 my destination is Paris, my destination is Seoul, my destination is Vancouver 이렇게 표현이 되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저는 어디로 가요 라고 하는 거니까 I'm going to 또는 we are going to 한 다음에 뒤에 여러분들의 목적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We are going to Beijing, we are going to Tokyo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표현을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간다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패스포트를 이제 보여달라고 하겠죠. 여권이요. 자, 그러면 may I 또는 이제 뭐 can I 뭐 그쪽에서 이제 말을 하겠죠. 그래서 may I have your passport 하게 되면 패스포트를 주시겠습니까? 그냥 패스포트라는 단어 하나 들리면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 앞에 이 사람이 may I를 하든 can I를 하든 그런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 대충 이제 체크인 데스크에서는 어떤 대화가 오갈지 뻔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어만 들려도 정확하게 알아듣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May I see your passport? May I have your passport?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패스포트를 건네실 때 이 정도는 얘기하셔야겠죠. Here you go 또는 Here it is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것보다는 그 정도는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제 백을 체크인할 거냐라고 이제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은 Are you checking any bags?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가방 얘기가 나왔다. 뭐 luggage, suitcase, baggage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그냥 이제 짐을 맡길 거냐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질문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할 거예요. Are you checking any bags?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Do you have any baggage?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Do you have any baggage? baggage라고 하면은요 짐이란 뜻이에요. luggage도 약간 짐이라는 건데 러게지는 좀 약간 정돈된 느낌이고 baggage는 그냥 정돈된 걸 그냥 떠나서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이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aggage라든가 luggage는요 우리가 세는 명사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baggages 또는 luggages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do you have any baggage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I have this suitcase and this carry-on bag. 자, carry-on bag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이 기내에 들고 타는 것을 carry-on ba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suitcase는 이제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의 그 여행 가방, 이민 가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I have this suitcase 아니면 I have two suitcases or I have one suitcase and this carry-on bag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무조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올려놓으세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올려놔라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여러분이 또 이제 할 말, 이제 상대가 할 말 말고 여러분이 할 말 중에 또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Please mark this bag as fragile. 만약에 그 안에 깨질 수 있는 거나 뭔가 이제 그런, 말하자면 그런 엑스트라 케어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를 fragile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서지기 쉽거나 이렇게 유리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please mark this bag 이 백에다가 마크를 해주세요. as fragile 뭐라고? fragile하다고 마크를 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그쪽에서 어떤 스티커 같은 거를 또 붙여주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겠죠. Put your bag on the scale 또는 place your bag on the scale 또는 뭐 place your bag 뭐 here, put your bag here 해가지고 여기다가 놓으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무게를 재고 무게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한국 분들은 미리 이제 그런 무게를 다 재서 가시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저희가 이제 20kg 미만이어야 되죠. 이제 여담으로 잠깐 이 얘기 한번 해보자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거 궁금해하세요. 아니 나는 어차피 40kg를 보낼 건데 여기다가 17kg 담고 여기다 23kg를 담나 여기다 20kg 20kg를 담나 똑같은 건데 왜 이거를 굳이 그렇게 20kg라는 걸 제안을 해놨느냐 옛날에 누가 이제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경우를 제가 한번 들었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그게 이제 20kg가 넘어가게 되면 그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가방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 짐이라든가 이런 걸 옮기다가 그 사람들은 다칠 수 있어요. 허리라든가 뭐 손목이라든가 그쵸? 근데 그게 20kg가 넘어가는 거를 취급을 하다가 이제 그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무게가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20kg 미만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20kg가 넘어가게 되면은 별도의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만약에 그런 무게가 넘었다라서 이제 그런 무게 제한을요 weight limit라고 얘기를 해요. weight limit. 리밋은 어떠한 것에 대한 제한이거든요. 또는 뭐 이제 한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카드 같은 데서도 크레딧 카드 리밋이라고 하게 되면 카드 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weight limit이라고 하게 되면은 무게의 한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Your bag exceeds the weight limit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당신의 백이 당신의 suitcase가 your suitcase exceeds the weight limit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무게 한도를 넘었어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거예요. 무게 한도를 넘게 되면은 무조건 overweight baggage fee가 발생을 합니다. overweight baggage fee가 발생을 하면서 그쪽에서 뭐 there's an extra charge라든가 뭐 어떠한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extra cost가 있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런 extra charge를 하게 되면 그 체크인 데스크에서 비용을 지불하셔야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그런 무게는 미리 잘 확인해 주시는 게 좋겠고 공항에 가시게 되면 그런 무게를 확인하는 저울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공항에. 자,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짐을 맡기고 나면 여러분들이 짐을 찾을 것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이 꼭 물어보는 질문이 이게 있습니다. I have a stopover. 자, 그래서 우리가 stopover이라고 하게 되면은 경유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I have a stopover in LA라고 하게 되면 저 LA에서 경유해요 라는 뜻이에요. I have a stopover in LA.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겠죠. Do I need to? 제가 해야 됩니까? Do I need to pick up my luggage there 또는 pick up my baggage there, pick up my bag there. 제가 거기서 제 백을 픽업을 해야 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 여행 다녀보신 분들 다 아시죠? 대다수의 경우에 바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간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은 No, it will go straight through to your destination.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It will go straight. 그러니까 직접 간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그냥 쭉 가는 거니까 straight이죠. 그래서 it will go straight through라는 표현을 왜 써요? 경운줄을 그냥 뚫고 가는 거니까. 그래서 it will go straight through 한 다음에 어디로? to 여러분들은 이제 destination을 얘기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리 여행을 간다고 하면 to Paris,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시카고를 간다고 하면 it will go straight through to Chicago, 뭐 Vancouver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어디에 앉을 거냐? 창가에 앉을 거냐? 복도에 앉을 거냐는 100%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만 알면 돼요. window 또는 aisle. window가 창이겠죠. 그러면 aisle은 복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window라는 단어만 알아도 돼요. 그러면은 그냥 I don't like window 이러면은 그냥 알아서 복도를 줄 거고요. I like window 이러면 창문을 줄 겁니다. 그러나 aisle이라는 표현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would you like a window or an aisle seat 이렇게 하게 되면은 창가 자리랑 복도 자리 중 어디를 좋아하시겠습니까? 이제 이런 식의 질문이 되겠죠. 그냥 window 또는 aisle seat 요것만 들으면은 다 뻔한 질문이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어디를 선호합니다라고 표현할 때는 그냥 I prefer 이라는 단어를 사용이 되고 I like, I would like to have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표현 뭐 이건 다 쉽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냥 간단하게 a window seat please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 뒤에 please만 붙여도 되겠죠? 아니면 an aisle seat please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겁니다. 또는 이제 여러분들 이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냐면 옆에 아무도 안 앉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제 그런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수도 없이 많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 중에 가장 제가 쉬운 표현을 한번 골라봤어요. 쉬울지 안 쉬울지 모르겠지만 empty라는 표현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empty. empty는 빈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mpty seat이라고 하게 되면 빈 자리입니다. 그러면 저는 빈자리 옆에 앉고 싶어요 라고 하게 되면 also 또한 I'd like to 자, I'd like to는 다 아시죠? 이렇게 하고 싶어요. sit next to an empty sea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I'd like to sit next to an empty seat 이렇게 하게 되면은 빈자리 옆에 앉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보고 아직 사람이 자리를 가져가지 않은 곳으로 여러분을 배정해 주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boarding pass를 주면서 뭐 here are your boarding passes 이러면서 그 티켓을 줄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게이트 번호가 써 있을 건데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신 분들이 이제 맨날 거기서 이제 그 보딩 패스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펜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탁 치면서 이쪽 게이트로 가고 뭐 언제까지 그걸 타야 되고 하면서 거기에 뭐 시간도 이제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그때는 그냥 여러분이 그냥 문맥상 무슨 말 하는지 다 편안하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영어적인 표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경유랑 그럼 이제 우리가 직항 이제 이런 표현 또 궁금해 하실까봐 이 표현을 제가 좀 추가적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가 이제 어디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The flight 비행기가요 goes to XX 이제 어디로 가요? via 어디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via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통해서라는 뜻이니까 스펠링은 via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the flight goes to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밴쿠버를 가는데 밴쿠버를 가기 전에 뭐 베이징을 경유를 해요. 그러면은 the flight goes to Vancouver via 베이징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베이징을 경유해서 밴쿠버를 갑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또 다른 표현으로 아까 stop over 이라는 표현을 알려드렸는데 it stops over in 어디 하게 되면 어디에서 경유합니다. it stops over in Beijing on the way to Vancouver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밴쿠버로 가는 길에 베이징에서 경유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저는 어디서 경유해요 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I have a stopover 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I have a layover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I have a stopover 또는 I have a layover in 어디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내가 경유를 합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I have a layover in Vancouver 하게 되면 밴쿠버에서 경유합니다. I have a layover in Paris 파리에서 경유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물어보죠. 경유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 경유할 때 얼마나 거기서 머무니? 라고 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how long을 사용하면 돼요. 얼마나 길게 how long is your stopover in Paris? 파리에서 그런 stopover가 얼마나 기니? 몇 시간이나 있어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경유하면서 무언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냥 표현할 때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I did 땡땡 무언가를 했다. during my stopover 또는 during my layover 이렇게 표현해서 during이라는 거는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during my stopover 또는 during my layover 그 중에서 I did something 하게 되면 그것을 했다라는 뜻인 거니까 경유하면서 무언가를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만약에 간단히 커피를 마셨다 그러면은 I had a coffee during my stopover 이렇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그러면 직항은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직항은 direct flight라고 합니다. 그래서 it's a direct flight라고 하게 되면은 직으로 direct 간다는 거예요. 또는 간단하게 멈추지 않고 가는 거니까 non-stop을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it's a non-stop flight 이렇게도 표현하실 수 있겠죠. It's a non-stop flight.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직항으로 하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절약이 될까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이런 직항이라는 표현 한번 보게 되면 How much time is saved with a direct flight? How much time is saved with a direct flight?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direct flight의 그런 쓰임새가 지금 느낌이 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냥 it flies non-stop 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논스톱으로 날아갑니다 라는 뜻이니까 경유하지 않고 직항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It flies non-stop to Seoul 이라고 하게 되면 서울로 멈추지 않고 쭉 갑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굉장히 빈번하게 벌어지는 경우죠. 저도 비행기를 이렇게 많이 타본 사람은 아닌데, 비행기를 타본 중에 한 20%에서 30%는 거의 지연이 된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비행기가 쉽게 이륙을 못했던가, 날씨 때문에.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비행기가 제 시간에 출발을 하나요?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Is the flight on time? Is the flight on time? 하게 되면은 flight는 제 시간에 갑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뭐 yes면 yes the flight is on time 이렇게 하거나 뭐 we never know 우리도 모릅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만약에 이미 딜레이가 결정이 됐으면 no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죠. 딜레이가 있습니다 하게 되면은 there's a delay. 간단하죠. there's a delay인데 주로 시간을 같이 얘기해 줄 거예요. there's a 40-minute delay or there's a 20-minute delay 이런 식으로 해갖고 there's an hour delay 얼만큼의 딜레이가 있는지 얘기해주고 뭐 because of 또는 due to the weather 주로 날씨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is a 40-minute delay due to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표현이죠. The flight might leave later. 비행기가 늦게 출발할 수 있어요. The flight might leave later. 우리가 이제 leave라는 표현도 되고 뭐 depart라는 표현도 가능하고 take off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take off는 이제 우리가 그런 이제 이륙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depart는 출발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leave는 떠나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걸 쓰든지 간에 다 같은 표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the flight might take off 또는 the flight might leave, the flight might depart later than expected라고 하게 되면 예상돼 있는 시간보다 늦게라는 뜻인 거예요. Later than expected.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거기 도착지에 이미 나올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나올 사람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그래서 the flight might leave later than expected 이런 식으로 미리 얘기를 해주면은 아 늦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경고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 꼭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Make sure이라고 하게 되면 확실하게 하세요. Make sure 꼭 하세요. You check the announcement. 말하자면 방송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옛날에 이제 밴쿠버에 이제 있었을 당시에 밴쿠버를 처음 갔을 때 영어를 완전 못하던 시절에 캘거리라는 곳을 간 적이 있는데 캘거리에서 밴쿠버로 가는 길에 게이트가 바뀌었어요. 딜레이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애나운스먼트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 영어를 뭐 전혀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그때 참 굉장히 당황스러웠고 국제고화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도 막 들었었어요. 그래서 애나운스먼트는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나운스먼트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단어는 꼭 아셔야 돼요. gate change. 자, 게이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무슨 뭐 there has been, there is 뭐가 나오든지 간에 gate change라는 말이 들어오면은 귀를 쫑긋 세우고 뭘 들어야 되냐면 이 게이트가 바뀐 게 여러분의 항공인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의 항공편 번호를 유심히 보고 있으시거나 아니면 적어도 외우고 있어야지 방송이 나올 때 좀 덜 긴장이 될 거예요. 자, there has been a gate change라고 하게 되면 게이트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Asiana Airlines OZ542 to Frankfurt 하게 되면은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OZ542의 아시아나 에어라인이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there has been a gate change for 무슨 이제 하면서 계속 그런 라인에 대한 정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gate change라는 말 꼭 잘 들으셔야 되고요. gate change라는 말을 듣게 되면 여러분이 만약에 B 게이트에 있어요. 그러면 뭐 from B to 뭐 C to A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떤 쉬운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만 뒤에 잘 들어오시면 되는 거니까 크게 긴장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가장 쉬운 방법은 뭔가 여러분들의 게이트가 바뀐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의 그 보arding 패스를 가지고 그냥 직원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아무한테나 가서 보여주게 되면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여러분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보딩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방송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방송합니다. Asiana Airlines OZ542 to Frankfurt is now boarding. 그래서 is now boarding 하게 되면 지금부터 탑승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뭐 어디를 가라진 간에 다 들으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이 바로 따라 나옵니다. 어떤 말이 따라 나오냐면 여권과 보딩 패스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해 주세요. 하게 되면 Please have your boarding pass and identification ready for boarding 하게 되면 보딩을 위해서 탑승을 위해서 have your boarding pass 여러분의 그런 보딩 패스와 and identification 신분증을 ready 준비하세요. 그래서 have them ready for boarding 하게 되면 탑승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시다 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데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초대를 합니다.
뭐라고 초대를 해요? We'd like to invite 해서 우리는 누구를 초대합니다. We'd like to invite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the first and business class passengers to board 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1등급과 그 다음에 비즈니스석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타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겠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분들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누구를 부르냐면은 the passengers with young children and those who need extra care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막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연로하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먼저 그다음에 또 자녀가 있거나 어린아이가 있는지 이런 분들을 먼저 케어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순서가 생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뭐 예를 들어서 we'd like to invite all other passengers to board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가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이런 말은 안 들으시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그 이것이 last call입니다라는 이제 그런 말 하게 되면 last call이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이제 그런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last call이라는 말을 이제 안 들을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you should board the plane at least 10 minutes before departure.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출발하기 10분 전에는 최소 거기에 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 굉장히 많이 들으시겠죠? 공항에 가시게 되면은요.